안녕하십니까. 오늘 온라인 마케팅 실제 사례 강의를 맡은 김진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온라인 마케팅이 무엇이고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이 실제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강사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요.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및 미국,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비자 분석, 그리고 얼마큼 그 전자상거래 시장이 치열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마케팅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향후의 온라인 마케팅에서 가장 핵심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그 스토어 창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자료에 창업 절차에 대해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스토어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1989년에 대우그룹의 오리온전기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전략기획팀장 및 미국 법인의 CFO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판매 전략, 그리고 마케팅 전략, 그리고 회사의 그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일을 했었고요. 미국 법인에서는 재무 담당으로서 자금 조달 및 회계 업무를 담당을 하였습니다. 퇴직을 한 이후에 미국에 있는 그 방위산업 업체인 KCA 아메리카에서 재무 담당 부사장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3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인중개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17년과 2018년에는 서영대학교에서 경영과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부터 중소기업, 특히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해외 마케팅,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 그로잉트리의 대표를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부터 가톨릭 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페이스북이고요. 가운데 있는 것이 구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유튜브인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어떤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 엔진 중에서 가장 그 유명한, 이곳에서 필요한 부분을 치면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유튜브는 내가 영상을 찍어서 남한테 공유할 수도 있고 남이 찍은 영상을 통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쿠팡이라든가 이베이라든가 위메프라든가 티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그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매일 뭐 하루에 한 차례씩, 어떤 경우는 하루에 뭐 수십 차례씩 내가 필요한 물건을 구입을 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왼쪽 그 상단에 있는 쿠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미국 증시에 직상장을 해서 현재 회사의 자산 가치가 뭐 50조 그리고 100조라고도 할 정도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그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쿠팡, 이베이, 위메프, 티몬 같은 경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의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그 플랫폼들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전자상거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이용해서 상품을 사고 파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는 직접적인 전자상거래는 하지 않지만 이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또 이제 그 어떤 상거래 기능, 다시 말씀드려서 뭐 광고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를 시켜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인터넷을 활용을 해서 상품을 사고 파는 것들을 저희가 온라인 쇼핑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기업, 특히 이제 이커머스 기업이라고도 저희가 하는데요. 이 기업들의 성장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 기업의 성장 핵심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할 때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마케팅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성장 핵심 역량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저희가 온라인 마케팅의 어떤 전략을 세우고 온라인 마케터로서 활동을 할 때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상거래 기업 성장 핵심 역량의 가장 첫 번째는 재고가 되겠습니다. 재고라는 것은 이제 물건을 창고라든가 물류센터에 넣어놓고 필요한 물건을 빼서 고객에게 전달을 했을 때 또 필요한 부분을 넣어야 하는 이 재고 관리가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업 성장 핵심 역량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포장 부분입니다. 포장을 간편하게 이동이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포장을 하는 부분도 기업 성장 핵심의 역량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중시되는 부분이 바로 이 배송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인터넷을 물건을 구매를 했을 때는 뭐 일주일, 어떤 경우에 빨라 2, 3일이 이제 그 배송에 소요되는 기간이었는데요. 최근에는 뭐 빠르면 하루, 어떤 경우는 저녁 12시, 밤 12시까지 주문을 하면 다음날 아침에 바로 배송을 해주는 그런 로켓 배송까지 생길 정도로 이 배송이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기업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애프터 서비스 부분입니다. 아무리 앞에 부분이 잘 돼 있어도 손님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가 없으면 이 평판으로 인해서 그 전자상거래 기업이라든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자체가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고, 포장, 배송, 애프터 서비스 이 네 부분이 전자상거래 기업의 가장 중요한 성장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전통적인 기업은 개발, 생산, 판매, AS 이 네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업 성장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전자상거래 기업 같은 경우는 생산이나 판매, 생산이나 개발 없이 생산이나 개발을 한 업체로부터 물건을 조달을 받아서 결국은 이거를 창고에 넣어놓고 포장을 해서 배송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산이라든가 연구에 대한 부분은 그 기업 자체에서는 이제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여러 기업들을 통해서 소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고, 다시 말씀드려서 구매와 재고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왜 또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전통 시장 같은 경우는 물건을 맛을 본다든지 사고 물건을 살 수 있었지만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물건을 맛을 본다든가 물건을 보고 사는지 않고 일단 사고 그 다음에 물건을 받은 상태에서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치수가 안 맞다든지 물건이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물건이 올 경우에는 이거를 반품을 하고 반품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반품 처리, 고객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얼만큼 빨리 행동을 해줄 수 있느냐는 부분이 전자상거래 기업의 성장 핵심 중에서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것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모든 그 마케팅 활동은 온라인 마케팅이라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모든 시장 관리 및 전략 활동,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은 기업으로부터 확산되는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고객과의 양방향 소통이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온라인 마케팅은 단순하게 그냥 마케팅 계획을 수립해서 손님이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과의 어떤 소통이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애프터 서비스가 전자상거래 기업이라든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 고객과의 소통. 다시 말씀드려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여러 가지 그 어떤 형태의 툴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온라인 쇼핑 거래 동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매월 그 온라인 쇼핑 거래액 동향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2019년 10월에 우리나라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약 12조, 정확하게 11조 8,700억 정도가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7조 7천억 정도가 그 모바일을 통해서 거래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같은 경우는 약 13조 정도가 온라인 쇼핑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2019년 11월 같은 경우 모바일은 약 한 8조 4천억 정도가 모바일을 통해서 온라인 쇼핑에 거래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보이고 있다가 코로나가 터졌던 2월, 3월에 잠깐 주춤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났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같은 경우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약 13조, 12조 6,870억 정도가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는 8조 한 5천억 정도가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쇼핑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8월 이후에 이제 급격히 이제 상승이 됐고요. 8월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매월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거래되는 액은 약 14조 규모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부분도 굉장히 많이 이제 성장을 해서 약 9조 4천억 정도가 이제 모바일 통해서 이제 온라인 쇼핑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그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4조 한 2천억 정도가 이루어졌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9조 3천억, 9조 5천억 정도가 거래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그 어떤 거래를 하는 부분이 매월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전통시장이라든가 마트 이런 상점을 이용해서 물건을 쇼핑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인터넷이나 그 핸드폰 등을 통해서 쇼핑하는 것이 이제 급속도로 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되면 이제 온라인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을 해서 여러 가지 편리성을 느끼게 됐고 이제 그 온라인 쇼핑과 오프라인 쇼핑의 가장 큰 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즉시 그 물건을 쓸 수 있다는 부분에서 배송 말씀드렸듯이 이제 배송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서 그 시차가 굉장히 줄어들므로 인해서 오히려 그 오프라인 마트라든가 시장에 가는 그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그 쇼핑 거래액은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지금과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프라인 시장은 점차 이제 감소 추세로 가고 온라인의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과연 어떤 물건들이 얼마큼 팔렸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온라인 그 쇼핑이 한 14조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팔렸던 부분이 이제 가전전자, 통신기기 부분이 가장 많이 팔렸고요. 그리고 음식료 부분이 이제 12% 부분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피복이 약 12%, 그리고 음식 서비스, 배달을 하는 부분이 약 11%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용품이 이제 8.6%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음식료 부분입니다. 음식, 식료품 부분입니다. 과거 이제 음식과 식료품 부분은 신선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있었고, 또 이제 그 온라인을 통해서 사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드렸듯이 배송의 이제 어떤 발달로 인해서 그 시간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음식료 부분이 다시 말씀드려서 오프라인의
전통적인 상품이라 할 수 있는 음식료품이 늘었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온라인 그 쇼핑에서 음식료품 부분이 굉장히 크고 커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요교 같은 그 음식 그 배달 그 서비스 부분도 월가나 1조 시장이라는 굉장히 큰 시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음식 서비스라든가 음식료품 부분, 가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늘어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난해 이제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마트에 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물건을 구입하는 부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그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바일 온라인 쇼핑 중에 모바일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10월 같은 경우는 약 65.4% 정도밖에 안 됐는데 현재 2020년 10월에는 66.9%까지 그 성장을 했다. 뭐 그 비중상으로 보면은 한 1.5%밖에 늘지 않았지만 말씀드렸듯이 금액상으로 보면 굉장히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바일 쇼핑 같은 경우가 7조 규모에서 9조 규모로 늘어났다는 부분, 그 금액상으로는 22.9%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온라인 쇼핑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모바일을 통한 쇼핑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미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입니다.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금 온라인 그 쇼핑 전자상거래 시장이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0년까지의 그 변화폭을 쭉 나타냈는데요. 2020년 1사분기 같은 경우는 2000년에 비해서 무려 11.5%나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019년 같은 경우는 전체 그 미국 전체의 유통 거래 금액이 약 그 5조 달러 정도가 됐는데 2019년 같은 경우에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가 5,98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5,980억이라는 것이 말씀드렸듯이 2000년 1사분기에는 전자상거래 그 규모가 전체 유통거래 규모의 약 0.8%밖에 되지 않았는데 2019년 같은 경우는 무려 11.5%까지 늘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 자료는 2020년까지만 나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로만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코로나 이후로서 실제로 그 온라인 쇼핑을 통한 거래 그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어떤 그런 유통 방식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그런 거래 유통 방식이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그 미국 시장에서 오프라인의 그 전통적인 유통 채널이 온라인 그 유통 채널로 변경되는 것을 보면서 미국의 어떤 전통적인 그 유통 채널 자체가 온라인 유통 채널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10대 가장 큰 그 온라인 채널을 봤을 때 뭐 전통적인 아마존을 빼고도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으로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월마트라든가 홈디포라든가 베스트바이, 타겟, 뭐 메이시, 쉐비, 코스코 등이 여기에 참여를 한다는 걸로 봤을 때 미국의 유통 채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점차로 온라인 유통 채널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전자상거래가 굉장히 뭐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대표적인 그 온라인 그 쇼핑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알리바바가 이제 이것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전자상거래 거래액 및 증가율을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2011년에는 약 6조 위안 정도가 전체 그 온라인 전자상거래 규모였는데 2019년에는 무려 5배 정도의 규모가 커진 34.81%가
전자상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비중도 당시 이제 한 5%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던 게 지금은 그 60%에 이를 정도로 중국은 전자상거래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유통 채널로 자리를 잡고 그 성장 속도도 굉장히 계속해서 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남아 부분입니다. 동남아도 보시다시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규모 자체가 2015년에 20억 달러 정도의 규모였는데 2019년에는 무려 그 188억 달러까지 어떤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태국도 마찬가지로 13억 불 하던 것이 2019년에는 50억 불로 늘어나고 있고요. 싱가포르는 27억 달러까지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성장 속도가 빠른데요. 전체적으로 전자상거래 규모가 9억 달러 정도였다가 현재는 25억 달러 정도 규모로 컸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거의 그 이커머스 시장이 2015년에는 거의 없었다가 2019년에는 이제 22억 달러 정도 규모까지 커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의 어떤 규모도 커지고 있고 전체 유통 시장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그 소비자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그 연령별로 그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어느 연령대가 얼마 정도를 쓰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해서 2019년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온라인 쇼핑을 할 때, 한 번 할 때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그 연령대는 5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사면 28,000원 정도를 사고요. 전년 대비해서 한 5.5%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40대 같은 경우는 한 번 사면 한 3만 원 정도 구매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 6.1% 증가를 했고요. 50대 같은 경우는 한 번 사면 35,000원 정도치를 산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한 6.3%고요. 60대 같은 경우는 한 31,000원 정도를 사는데 전년 대비해서는 한 2.5% 감소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온라인 쇼핑을 할 때 가장 큰 손은 50대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연령대별 온라인 쇼핑 경험은 30대가 82.7%, 그리고 40대가 69.5%, 그리고 50대가 54%, 60대가 34.6%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30대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8명이 온라인 쇼핑을 해봤다는 얘기고요. 40대 같은 경우는 한 7명 정도, 50대는 아직 한 반 정도밖에 온라인 쇼핑에 경험이 없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에 60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 익숙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품별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최근 3개월 내 이커머스를 통해서 어떤 제품을 구매를 했는지를 나타내는데요. 가장 많이 이제 산 것은 의류 패션입니다. 의류 패션 같은 경우는 한 48% 정도가 이커머스를 통해서 구매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유아용품이 46%, 그리고 생활용품이 44%, 가전제품이 40%, 식료품이 40%, 그리고 공연 분야 스포츠 경기 부분이 38%, 항공권이나 숙박이 36%, 그리고 스포츠 아웃도어 같은 이제 그런 의류가 되겠습니다. 이게 32%, 그리고 생활 인테리어 부분이 2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커머스를 통해서는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의류 패션 쪽이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식료품 부분도 40% 정도는 이커머스를 통해서 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연 온라인 중에서 어떤 기기를 사용을 해서 물건을 사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PC를 이제 사용하는 것은 전체의 한 30% 정도고요. 그 다음에 PC와 모바일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는 한 61%, 그리고 모바일만 사용하는 경우는 한 9%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아직까지는 물건을 살 때, 온라인 쇼핑을 할 때는 PC와 모바일을 모두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PC만 사용하는 경우는 남자가 60%, 여자가 4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는 PC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50대인데요. 아무래도 20대, 30대, 40대에 비해서
50대 같은 경우는 눈도 침침하고 또 이제 그 아직까지는 그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글자도 좀 크고 다루기도 쉬운 PC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는 20대, 3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대가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50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루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모바일 쪽은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은 상대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PC와 모바일을 이제 동시에 사용하는 가장 많은 연령대는 20대인 것으로 나타났고 50대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비교해서 얼마큼 물건을 사냐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위에 나타나 있는 그 회색 선이 이제 오프라인을 통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란색이 모바일, 그리고 초록색이 온라인 PC를 이용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공연문화 스포츠 경기의 티켓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보다는 티켓을 전부 다 온라인을 많이 이용해서 사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유아용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오프라인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이제 식료품 쪽이 되겠고요. 그리고 항공권이나 숙박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오프라인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고려를 하셔서 어떤 부분이 이제 온라인을 많이 이용하시고 어떤 부분이 적게 이용하는지를 저희가 좀 조사를 해서 마케팅 계획을 세우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 전자상거래 시장이 이제 굉장히 치열해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우리나라의 국내 이커머스 3강은 네이버, 쿠팡, 그리고 이베이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보시는 그 소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그리고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트위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강자가 되진 않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SNS를 이용한 그 온라인 마케팅 쪽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 플랫폼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그 방문하시는 부분이 이제 유튜브가 가장 많고요. 일일 그 방문 숫자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이렇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가장 그 좀 고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물건을 사고 파는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네이버나 쿠팡, 이베이가 3강 체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이용해서 물건을 그 팔고 사는 부분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듯이 SNS라든가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해서 또 다른 그 온라인 마케팅의 어떤 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보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커머스 순 방문자 수 탑 10 같은 경우는 쿠팡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갑니다. 이거는 이제 모바일 앱을 이용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을 이용한 부분은 G마켓 11번가 옥션 순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커머스 평균 실행 횟수는 이제 가장 많은 페이지 뷰, 다시 말해서 조회수가 많은 것을 나타내는데요. 앱 같은 경우는 당근 마켓이 가장 많이 조회수가 많았고요. 웹 같은 경우는 뽐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커머스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체류하느냐를 봤을 때 역시 당근 마켓이 1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뽐뿌가 2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쇼핑의 사용자 순위를 봤을 때는 1월 달에는 이제 계속해서 쿠팡이 1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월에는 쿠팡이 1등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해 2020년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쇼핑액이 사용자 순위 같은 경우는 1월에 마이 홈플러스, 2월에 이제 공구 마켓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 3강 체제를 이루고 있는 쿠팡이 아무래도 이제 그 쇼핑 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장 강자로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령별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역시 쿠팡이 단연 1위를 연령대별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10대에서
여성 같은 경우는 지그재그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유일하게 10대 그 여성들에서 2위를 차지했고 나머지 부분은 1위를 다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3강 체제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네이버가 라이브 커머스를 들고서 적극적으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쿠팡과 그 포탈 사이트인 포탈인 네이버 사이에 그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시장의 어떤 강자 대결을 벌이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유료 회원제를 통해서 어찌 보면은 이제 진성 그 멤버들을 잡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플러스 멤버십을 하고 있고 쿠팡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로켓 배송을 하는 로켓와우가 월간 한 2,900원이면 이제 그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G마켓 11번가 위메프도 각각의 유료 회원을 통해서 진성 그 고객을 잡겠다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당연히 이제 전자상거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로 엮는 융합의 어떤 그런 형태의 이커머스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도 저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11번가인데요. 11번가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SK 계열입니다. 그래서 SK를 통해서 어떤 셀러의 데이터를 받고 이를 통해서 여러 그 금융이라든가 통신사, 이커머스 사업자 그리고 이커머스의 소상공인을 한꺼번에 묶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새로운 형태의 이커머스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커머스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그 플랫폼이라든가 여러 이커머스의 강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결국은 고객들에게 가장 인기를 끌고 가장 그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한 그런 플랫폼만이 이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